핵심 문장만 콕 집은 키 센텐스. 자, 우리 또 교과서 마지막 단원 여기까지 쫓아오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제 본문 첫 번째 내용 또 힘차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why you buy what you buy. 이제 이거 해석이 조금 약한 친구들은 제목부터 여러분은 왜 사나요? 무엇을 사나요? 이제 이러면서 해석이 조금 이상해지는 거죠. 일단 여기 what 해석에 대해서 조금 이따 바로 뒤에서 설명을 좀 해줄 건데, 일단 의문문일 때 what, 그러니까 what's your name 할 때 그 what은 무엇, 그게 다 뭐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문장 안에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관계대명사로 쓸 때는 그냥 뭐만 것이라고 번역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문장도 다시 번역하면, 왜 여러분은 사나요? 여러분이 구매한 것을 왜 사나요? 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문만 아니면 What's your name 하는 이런 것만 아니라면 what은 뭐라고 번역하자고요? 뭐만은 것. 그게 좀 더 편합니다. 알겠죠? 자세하게 이 뒤에서 좀 설명할게요. 자, 바로 갑니다. Good afternoon, student. 얘들아 안녕. 그러면서 자, today 오늘 자, I'd like to 저는 뭐뭐 하고 싶어요 하고 딱 지어져 있는 표현이죠. 이번 우리 단원의 그 대화 다이얼로그 부분에서도 이 표현이 나오죠. I'd like to talk about a topic. 어떤 한 주제에 관해서 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어떤 주제냐면 자, 이 대식 꾸며주면서 우리 사실 앞에서 다 다뤘던 관계대명사 나오네요. concerns us all, money. 우리 모두에게 뭔가 중요한, 자, 이 concern이 동사로 쓰였을 때 물론 이제 관심을 갖다 이런 뜻도 있는데 어디에 중요하다, 뭐뭐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두 중요한, 우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해됐죠? 그런 주제에 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할 건데요. 자, 우리 앞서서 관계대명사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라면 사람을 설명할 때는 who, 사물을 설명할 때는 which, 그다음 사물 상관없이 설명할 때는 대시, 뒤에서 이 명사를 꾸며주고, 이 첫 번째 조건. 그다음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주어 또는 목적어,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진 채로, 정확하게 말하면 이 빠져있는 주어나 목적어가 이 앞에 있는 명사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어가 빠져있으면 그 주어 자리에 이 명사를 집어넣었을 때 말이 돼야 되는 거고, 이 목적어가 빠져있으면 이 목적어 자리에 이 명사가 들어가 있던 게 이제 빠진 거죠. 그래서 문장의 뒤에서 이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채로 뒤에서 설명해 주는 거, 이게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번 단원의 주인공이 바로 what이죠. what은 좀 독특하다고요. 관계 대명사 중에서도. 왜냐하면 반드시 와야 될 선행사가, 얘는 앞에 명사가 오지 않아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영어에서 관계대명사 중에 지금처럼 앞에 명사가 오지 않는 건 what밖에 없어요. 다만 관계대명사니까, 대신하는 명사니까 우리 기존의 약속대로 주어나 목적어는 빠진 채로 문장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what의 조건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앞에 명사가 없고 첫 번째 조건, 뒤에 주어 아니면 목적어가 빠져있는 두 번째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해석은 뭐뭐한 것이라고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뭐한 것을 영어로 그대로 바꾸면 thing이 것이니까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 정도로 what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보면 why you buy, 여러분은 왜 구매하나요? What you buy. 자, 왜 what이 답이에요? 앞에 명사가 없고 첫 번째 조건 만족했죠. 뒤에 buy에 대한 목적어가 빠져 있죠. 두 가지 조건 동시에 만족했네요. 그러면 영어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what밖에 없어요. 무조건 what이에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그래서 왜 구매하나요? 여러분이 사는 것을. 그럼 여기 이 what 자리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거죠. Why you buy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 you buy.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후후. 그래요. 그럼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 왔을래 됐을래 하고 물어봤을 때, 만약에 이 자리에 물론 이제 답은 대신데 what that을 이렇게 판별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이번엔 what이 틀린 게 앞에 명사가 있잖아요. 왔으면 안 되죠. 이해됐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조건들은 계속해서 이번 단원에서 반복되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요.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인강의 가장 큰 장점, 반복할 수 있는 거니까 두세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할 때까지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자, 됐고요. 자, 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Do you think, 자, 여러분은 생각하나요? You spend money wisely. 여러분이 이 돈을 현명하게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자, 여기 있는 that도 굳이 설명을 해주면 동사 다음에 완전한 문장을 끌고 나오는 that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이 that이 해석이 뭐뭐한 것이라고 해석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 아까 what도 해석 뭐라고 뭐뭐한 것 맞아요. 이렇게 that이 what과 해석이 동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 또 왔을래 됐을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왜 또 이 자리는 what이 답이 안 되고 that만 답이 돼요? 첫 번째 조건 앞에 명사는 없죠. what 조건은 맞죠. 첫 번째 조건은. 근데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빠진 게 없잖아요. 왔으면 안 되죠. 그럼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제자님들이 근데 선생님 그럼 that은 왜 돼요? that은 이때 대해서는 관계대명사가 아닌가 보죠. 굳이 얘기하면 뭐 명사절 접속사라는 건데 that은 문법적인 쓰임이 10가지가 넘어갑니다. 알겠죠? 그 that은 쓰임이 되게 많으니까 that이 왜 되지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that은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고 what자리 맞냐 아니야. what의 조건은 아까 봤던 대로 앞에 명사가 없고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딱 what만 쓸 수 있는 자리니까 그 자리가 되나 안 되나 이것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 한 단계 더 나가서 여기 wisely냐, wise냐. 이번 단원의 중심 내용은 아닌데 뭐 늘 나오는 거니까 한 번 더. 항상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하면 형용사가 정답이고요. 이 목적어 뒤에서. 동작에 대한 설명을 하면 부사가 정답입니다. 동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 늘 부사가 정답이에요. 그러면 돈이 말이 안 되죠. 돈이 무슨 현명해요. 돈을 쓰는데 어떻게 써요? 현명하게 쓴다. 동사에 대한 설명 맞죠? 그러니까 부사를 쓰는 거죠. 이런 거 계속 나오네요. 자, 갑니다. 그래서 돈을 좀 현명하게 쓰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The truth is, 자, 사실은요. Most people, 대다수 사람들이 are not as rational as they think.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현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본문 1에서 서술형 나올 법한 문장이 아까 우리 제목인 what 들어가 있던 문장과요. 여기 있는 as 원급 비교가 들어있는 요 문장 또 서술형 가능하죠. 일단 이때 앞에 as는 딱히 뜻이 없습니다. 알겠죠? 뜻이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 놓고 번역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명하지 않다. 끊고. 근데 뭐만큼이나 as they think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기 있는 뒤에 있는 as가 뭐뭐만큼 뭐뭐처럼 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처럼 형용사를 쓸래 또 부사를 쓰려고 물어본다면 이번에는 왜 형용사가 답이에요? 자 다시 이 동사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 주어, 아까 선생님이 목적어 뒤에서 형용사냐 부사냐 물어봤을 때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면 형용사가 답이라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주어 뒤에서 물어봤으면 주어에 대한 설명이면 형용사, 또 마찬가지로 동사에 대한 설명이면 부사예요. 근데 여기서 현명한 건 합리적인 거죠. 현명한 게 아니라 rational. 합리적인 건 사람들이인 거죠. 이 주어에 대한 설명인 거잖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는 rational이 맞는 거죠. 이번 단원에서 이 rational과 같이 합리적인이라는 느낌으로 뭐 affordable, 뭐 살 수 있는 합당한 이런 뜻으로 유의어들이 좀 나오니까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런 단어 잘 알아두시고요. 여기는 rational은 reasonable과 유사한 표현이 됩니다. 뒤에 바로 책에 나오는 affordable과 유사한 표현이 되니까 기억들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 문장은 암기좀해 놓으시면서 This is because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합리적이 아는데 왜냐하면 이유가 나오네요. 참고로 this is why 그러면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얘는 뒤에 결과가 나오는 거고 this is why는 뒤에 이유가 나오는 거니까 문맥상 왜냐하면 이유가 필요하니까 this is why가 죄송합니다. this is because가 답인 거예요. 자, this is because 왜냐하면 human beings 이게 통째로 인간입니다. 통째로 인간들은 easily influenced 쉽게 영향을 받거든요. 이 중간에 부사가 껴들어간 거예요. B, PP 사이에 이 비동사의 짝은 여기는 influenced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human beings, 인간이라는 존재가 are influenced, 영향을 받는데 손쉽게 영향을 받는다. 동사에 대한 설명이니까 중간에 부사가 껴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by psychological factors, 이 심리적인 단어 몰랐으면 암기하시고요. 요인들에 의해서 이번 단어는 이제 핵심이 바로 이 앵커링 효과라거나 그다음 보유 효과라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자, 갑니다. Let me illustrate.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사역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구조고 let me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공손하게 제가 뭐뭐 하게 해주세요. 제가 뭐뭐 할게요. 이런 거죠. Let me illustrate my point. 나의 어떤 요점, 핵심을 illustrate. 자, 설명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Through the following examples. 다음에 얘들을 통해서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우리가 심리적으로 말려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게 되는 두 가지 사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잘 쫓아오시고요.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 중에 하나인 관계대명사 what 복습 잘 하시고 아까 as 원급 비교도 시험 문제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